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무입니다. 오늘은 해안모터스 인천 전시장에 방문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가 전시장 주차장이 여기 전시장 전면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돼서 요 앞쪽으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A5 S라인 블랙 에디션 모델을 이제 시승을 하러 왔는데, 오늘 시승에 도움을 주실 은하경 주인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우디 전시장 은하경 주임입니다. 네. 요게 지금 정가가 6,771만 원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요 차가 프로모션이 혹시 들어가나요? 프로모션 들어갑니다. 근데 하지만 프로모션은 네. 자세한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딜러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디 프로모션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댓글이랑 요 자막으로 달아 드릴 테니까 여기 은하경 주인님께 문의 주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여기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 모양을 8가지를 바꿀 수 있고요. 요거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어라운드 뷰 카메라랑 여기 라이다가 있어가지고 이제 자율주행 어시스턴트 드라이빙 모드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예. 댐퍼가 양쪽에 있어서 바로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게 이제 고급차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리고 위에 별도의 이제 흡음재가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엄청 두껍지는 않아요. 두껍지는 않은데 되게 넓게 처리가 돼 있는 부분이 특이하고요. 그리고 엔진이 지금 4기통 2000cc 엔진인데, 이 엔진룸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앞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약간 이 바퀴를 중심으로 보면은 앞쪽으로 좀 엔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별도의 이 엔진룸에 뭐 커버로 이렇게 마감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데가 이제 다 보이고요. 별도의 이제 스트럿바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지르는 스트럿바는 없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스트럿바가 있네요. 들어갈 공간들이 막 조금씩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정비할 때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출고 타이어는 브리지스톤, 휠 사이즈는 245에 35에 R20,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블랙 에디션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게 레드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레드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는데, 캘리퍼 커버가 별도로 없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나오거든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리어 램프도 매트릭스 LED로 8가지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터링은 블랙으로. 제가 항상 까는 게 이게 진짜냐 가짜냐인데, 이거 진짜예요. 양쪽에 듀얼 머플러가 진짜 배기로 나와 있고, 디퓨저는 약간 좀 약하게 생겨서 이게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일자로 쭉 연결됐기 때문에 차가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코트럭 모델이라서 사륜구동 모델이고요. 고급류 권장 사양이에요, 민값이. 그래서 고급류를 넣으셔야 되고요. 일단 실내를 한번 보면은 일단 이번에 풀체인지된 그 차량답게 실내가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실내를 한번 보시죠. 일단 뱅 올 루슨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지금 스피커는 16개 20채널 810W. 블랙 에디션은요, 헤드레스트 스피커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서 소리가 나면은 운전자만 들을 수 있고, 동승한 사람은 또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요게 이제 광고하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운전할 때 난 노래 듣고 싶은데 옆 사람은 잔다. 다른 차랑 다르게 여기 보시면은 조명 관련 버튼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메모리 시트 2개, 차일드락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가 조금 커졌어요. 그래서 여기 트위터가 이제 도어랑 같이 연결돼 가지고 좀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한 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불이 들어오거든요. 비상등을 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들어오고요. 벅추어 콕핏 플러스는 11.9인치, 그리고 MMI 터치 센터 디스플레이는 14.5인치로 요 디스플레이가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 요게 이제 좀 들어간 차가 많이 없는데 이제 요게 들어갔다. 유튜브도 볼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대신 조수석에 탑승하신 고객님께서 대신 검색을 해주실 수도 있고. 좀 특이하게 보이는 부분이 이 육각 핸들,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하고, 이게 이제 S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S 마킹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뭐 스티치는 별도로 뭔가 컬러가 들어간 건 없는 것 같고요. 이 전체가 터치로 이렇게 쓸면은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이게 이렇게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 전체가 드래그도 되면서
클릭도 되는 아주 뛰어난 편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수줍게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조금 작아요, 사이즈가.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기능들이 여기 레버로 별도로 나와 있어서 요거는 좀 공부를 해야 알 것 같은데, 핸들 같은 경우에는 전동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에어컨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노멀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일자로 쭉 나와 있어 가지고 여기 밑으로 좀 일체감이 있는 디자인을 이뤄냈고요. 무선 충전을 이렇게 올려보면은 이렇게 무선 충전이 되고요. 맨 위에도 되고 제일 밑에도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USB-C는 지금 고속 충전이 되거든요. 앞에는 60W, 그리고 뒤에는 100W PD 충전이 됩니다. 보시면은 20V까지 입력을 받고요. 요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USB-C 포트가 있다고 해서 다 고속 충전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동 버튼,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균형, 다이나믹, 승차감, 효율, 그리고 여기 볼륨 조절 버튼이 여기 있는 게 좀 특이한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즐겨 찾는 메뉴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어라운드 뷰가 이렇게 있는데 2D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이렇게 센티미터 단위로 이렇게 나오는 게 직관적이고 좋네요. 변속 레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서 D에 놓고 한 번 더 당기면 S가 됩니다. 이게 다시 당기면은 D가 되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동일한 두 개의 컵 홀더가 있어서 일반적인 컵 그냥 쉽게 들어가고요. 글로브 박스는 크게 다를 거 없고,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작은데? 얘가 각도 조절이 되네. 요걸 누르고 올렸다가 내리면은 이만큼, 그리고 요걸 누르면서 각을 이렇게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은 LED로 들어가 있네요. 누르면은 실내등, 뒤에 등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따깍따깍 하는 릴레이 소리가 들려요. 스위처블 파노라믹 루프라고 해서 요게 이제 그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투명도를 요 버튼으로 투명하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습기가 차가지고 여기 위에가 잘 안 보이는데, 마치 그 썬루프 열듯이 이런 식으로 열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오픈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는 좀 큰데, 그래도 이렇게 통창으로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를 잠깐 보면은, 메뉴가 이제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 아이콘 자체는 되게 깔끔해요. 이게 이제 블랙 앤 화이트 컨셉이니까 블랙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콘으로 돼 있고, 다 흰색인데 안드로이드 오토랑 유튜브는 왜 색깔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래서 당연히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당연히 될 거고, 스토어가 있어서 뭔가 어플 같은 걸 다운로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방도 있고, 왓챠가 있네요. 왓챠랑 유튜브, 이거는 인터넷 브라우저, 웹엑스랑 줌 미팅도 되고요. 게임도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스포티파이 있고요, 멜론 있고, 네이버 맵이 있네. 그리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이제 교통 표지 기반 속도 경고, 사이드 어시스트, 하차 경고, 피로 경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3D로 이렇게 돼 있어서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도로 교통 정보까지 나오는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 화면으로 오면은 요거가 일단 기본적인 레이아웃인데, 얘를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누르면 음성 인식이거든요. 안녕 아우디, 오늘 날씨가 어때? 오늘 인천광역시의 온도는 섭씨 24도와 32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산을 챙기세요. 아마도 큰 비가 올 것입니다. 네, 비가 왔죠. 그래서 음성 인식이 되게 잘 되네요. 이게 화면이 크다 보니까 확실히 시원시원하게 보이는 게 되게 좋네요. 그래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ostra o teu poder, desliza no beat, faz acontecer. Tu gira ao teu redor, com esse swing, tu é maior. Mexe, mexe sem parar, essa energia vai te levar. Chovendo todo mundo dançar, é um baile de mulher, vai acabar.
그리고 3D 효과를 키게 되면은 뭔가 좀 그 풍부한 그런 음향 효과를 좀 주네요. 그래서 이거를 그 3D 효과를 키면은 조금 더 좋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운전석 헤드레스트를 통한 서라운드 사운드를 요구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소리가 또 풍부하게 또 들립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I don't wanna just get by in life before we die. I want it every single time. No chances to revive. Days are simple ways sometimes. When pressure holds too tight. 사운드 자체는 되게 뭐랄까 그 음향 효과를 많이 줬어요. 많이 줘가지고 좀 풍부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소리는 풍부하게 나는데 뭔가 저음이 살짝 좀 부족한 그런 느낌입니다. 연비, 경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모드를 바꾸게 되면은 살짝 바뀌네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살짝 바뀌네. 승차감, 효율, 네, 밸런스. 뭐 계기판이 이렇게 디자인이 뭔가 크게 바뀌지 않고 되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화면을 여기 뷰 버튼을 누르면은 옆에 있는 메뉴를 없애고 얘만 볼 수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엄청 크지는 않은데 밝게 잘 보여요. 뭐 미디어 플레이어, 내비게이션, 운전자 보조, 뭐 최소 디스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메뉴를 고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트를 보면은, 시트는 이제 요추 받침대 조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전동이고, 시트를 최대한 내려서 요 공간을 좀 보면은 천장까지 이렇게 길이를 쟀을 때 대략 한 105cm 정도가 나오네요. 네, 시트를 최대한 위로 올리면은 요 정도가 되는데, 요 상태에서는 한 9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글라스 루프가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 헤드룸 공간이 되게 넉넉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시트를 가장 올린 상태에서도 주먹 한 개 정도가 들어가요. 제 키가 이제 183인데 그 주먹 한 개 정도가 들어가고, 이 시트를 가장 낮추게 되면은 엄청 많이 공간이 생깁니다. 주먹 2개가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 시트 길이 조절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되고요. 그래서 한 단계, 두 단계로 이렇게 시트 조절을 수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오르간 페달이 아니에요. 이게 오르간 페달이 아닌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 같은 경우에는 블랙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스티치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흰색으로 들어갔고, 여기에 이제 S 라인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조절이 안 된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약간 세미 버킷 식으로 이렇게 좀 잡아주는 요런 라인이 있어서 시트 자체는 좀 넓습니다. 여기는 조금 푹신하네. 푹신한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이런 데는 조금 쫀쫀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살짝 많이 들어가죠. 여기는 조금 푹신하다. 그래서 1열은 열선 통풍, 그리고 열선 핸들까지, 열선 핸들까지 있고요. 뒷자리는 열선만 됩니다. 그래서 뒷자리를 한번 가보면, 여기 2열에 이렇게 앉았을 때도 보면 이 레그룸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꽤 넉넉해요. 꽤 넉넉하고, 여기 지금 의자에 여기 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레그룸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해줬고요. 그 시트가 뭔가 쫀쫀해요. 이쪽은 약간 딱딱하고, 여기는 살짝, 여기는 좀 많이 들어가고요. 등받이 쪽도 조금 부드럽게 하고, 이쪽 가장자리 쪽을 조금 단단하게 한 그런 느낌입니다. 당연히 아이소픽스 지원되고요. 뭐 당연히 컵홀도 있고, 내려서 스키스루가 되고, 그래서 4대 2대 4 폴딩이 되네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리클라이닝이 따로 지원이 안 되고, 이 시트의 각 자체가 조금 서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뒤를 더 눕게 되면은 여기가 더 닿잖아요, 머리가. 그래서 각을 조금 세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뒷자리는 그렇게 뭔가 편한 부분은 아니에요. 좀 아쉬운 부분은 여기 턱이 되게 높아요. 이거 뭐 다리를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 가운데 앉은 사람은 여기 머리가 닿아요. 제 경우에 이제 183인데 요 디자인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머리가 닿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쿼트로 모델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가 되게 높다. 그리고 뒷자리도 이제 고속 충전. 뒷자리는 이제 아까 100W 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잠깐 보면은 뒷자리도 동일하게 20V 확인이 되고요. 여기 2열 에어컨, 네, 온도 조절 꾹 누르면은 네, 한 방에 가진 않네요. 열선, 통풍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온도를 이렇게 했다가 열선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빨간색으로 싹 바뀌네. 열선을 누르면. 되게 작아요.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고, 여기 2열에 앉았을 때 머리가 닿습니다. 키가 좀 크신 분들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여기 내장재 계속 닿거든요. 요거 아마 옷걸이 거는 것 같아요. 네, 옷걸이, 여기 안에 뭔가 공간이 있거든요. 옷걸이 거는 것 같고, 여기도 뭔가 걸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그물 매트나 이런 거는 그냥 좀 무난하네요. 요거는 조금 아쉬워요. 요거 커버로 해주는 게 좀 더 이쁠 것 같은데. 레그룸 공간 같은 경우에 지금 의자를 제일 낮춘 상태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 정도고, 네, 의자를 최대한 위로 올리면은 다리를 조금 뻗을 수 있는데 밑에 뭐가 걸려요. 밑에 뭐가 있는데. 요런 케이블들이 있네. 네, 요런 게 조금 아쉽네요. 요 케이블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요게 걸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뭐 입구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뭐 입을 완전 이거 완전 뱀처럼 벌린 그런 느낌이죠. 제가 키가 183인데 제 키보다 더 높게 올라가요. 이게 지금 거의 2m 넘게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네, 그래서 이 안쪽에 삼각대 있고요. 트렁크 커버는 이렇게 탁잘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트렁크 자체는 되게 커서 웬만한 그 소형 SUV급 정도는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하단에도 뭔가 그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배터리랑 여기 펑크 수리 킷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하단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트렁크에 이런 고리가 있어서 뭔가 그물망 같은 거를 또 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쪽에 별도의 이런 사이드 포켓 수납 공간이 있어서 뭔가 세차용품이나 그런 거는 여기에 쉽게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게 여기 이제 트렁크 등이 양쪽에 2개가 있고 여기 위에도 1개가 있어서 이 넓게 이렇게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여기 트렁크를 좀 환하게 비춰주는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밴드가 있어서 뭔가 세로로 된 물건을 수납하기 편하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좋습니다. 여기 시가잭이 있어서 여기에 꽂아가지고 뭐 청소기를 연결한다던가 캠핑을 한다거나 할 때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뒷자리를 한번 다 폴딩을 해보면 이렇게 제가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제 키가 183이거든요 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웠을 때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근데 이제 뭐 차박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평평하진 않아요. 네, 일단 시승을 하러 차를 지상으로 뽑았고요. 드디어. 네, 일단 이 차의 첫 느낌은 일단 핸들이 상당히 얇아요. 약 200m 앞에 어.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제한 속도는 헤드레스트 스피커에서 네. 이동식 그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다고 지금 여기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게 이거 특이한데. 네.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보시면은 그래픽이 상당히 깔끔해요. 그래픽이 상당히 깔끔한 게 좀 보기 좋습니다. 요 패들 시프트 감각은 뭐랄까, 약간 이 패들 시프트 자체가 플라스틱이라서 조금 아쉽고요. 요 재질 살짝 자체가 작죠. 네, 작은 데다가 이 느낌 자체가 플라스틱이라서 요런 부분에서 살짝 고급감은 살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도로에 요런 잔진동 같은 경우에 요런 진동을 좀 잘 걸러줘요. 잔진동을 잘 걸러주는데 일단 도로의 느낌 자체는 확실히 읽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탁탁 탁탁. 승차감이 좀 딱딱하긴 하거든요. 이 서스펜션이랑 이게. 그리고 이게 휠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노면에 그런 충격들을 더 잘 읽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지금. 이게 엄청 뭔가 딱딱해서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
도로가 이렇구나 정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서스펜션의 딱딱함을 갖고 있고, 이 소리 자체는 이 되게 풍절음은 엄청 차폐가 지금 잘 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하부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는 약간 있는 것 같고, 뒤쪽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무래도 이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차가 되게 조용한 편에 속해요. 네, 조용합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차가 되게 조용하고, 페달이 오르간 페달은 아닌데 일단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악셀을 밟을 때 뭔가 발목에 부담은 안 가는데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오르간 페달보다는 조금 못한 건 사실이라서 오르간 페달을 적용 안 한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그 크루즈 컨트롤을 키니까 요 앞에 바로 차가 초록색으로 딱 락인이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또 뜨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지금 50km로 세팅을 했는데 차선은 유지가 안 되는. 이게 차선 유지는 안 되네요. 이게 핸들 조향이 안 되네. 일단 차간 거리 인식 자체는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요 애매한 차를 비켜서 이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켰을 때 브레이크는 조금 강하게 밟아주네요. 얘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오토홀드랑 스탑앤고 기능 당연히 지원이 됩니다. 이 차선 유지 기능과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없는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쉽네요. 지금 스티어링도 승차감이랑 균형이랑 다이나믹이랑 이렇게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조절을 할 수 있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도 뭔가 승차감, 균형, 다이나믹 효율 이렇게 뭔가 커스텀을 또 할 수 있는 요 메뉴가 이렇게 있어서 커스텀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게 핸들링이 바뀐다는 얘기인데, 느낌이 지금 이 도로 상황에서는 제가 못 느끼겠어요. 네. 이게 요런 게 아마 이제 고속 상황에서 조금 더 잡아주고 이럴 텐데, 지금 고속 상황이 아니라서 맞아요. 네. 이 저속에서는 굳이 강하게 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못 느끼겠어요. 네. 잘. 그리고 핸들링은 이렇게 좀 날카롭게 들어가고요. 요게 저번에 제가 김포에서도 한번 타봤는데, 그때도 이 핸들링 감각은 되게 날카로운 그런 느낌을 잘 살려줬거든요. 약간 민첩한가요, 네, 그래도? 민첩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약간 급하게 이렇게 돌려봐도 핸들링 자체는 되게 날렵하고 날카롭게 들어가는 부분이 무게 배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썼고, 지금 또 비가 오니까 느끼는 게, 요게 유리에 지금 비가 송글송글. 비가 이렇게 맺히는 게 보이는 데다가 빗소리가 좀 더 크게 들려요. 그래서 이게 약간 낭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감성 있으신 분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 빗소리가 되게 잘 들려요. 지금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그리고 이제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차가 옆에 이 블라인드 스팟 디텍션을 할 때 보통은 이 미러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주잖아요. 저렇게 빨간색으로. 근데 네. 얘는 여기 미러 안쪽에 불이 들어와서 되게 큼지막하게 표현을 해줘요. 저런 식으로 되게 큼지막하게 옆차가 있다라는 걸 알려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직관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는 상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나온 거는 사실이라서, 네. 아우디 A5를 평소에 좀 고민을 하셨다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시승 한번 해보시면은, 차는 되게 괜찮아요. 차는 되게 좋고, 뭔가 이런 새로운 기술들, 이런 조수석 디스플레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뭔가 도배를 해놨으나 가격대는 그래도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딴 메이커에 비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실내도 공간도 되게 지금 디자인도 심플하면서도 되게 뭔가 고급진 그런 느낌이고, 이런 가죽 느낌도 되게 좋아요. 가죽 느낌도 되게 좋고, 뭐 아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가격대에서 이런 성능과 이런 옵션, 이런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조명. 조명 맛집입니다. 조명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차는 이뻐야 돼요. 일단 차는 이뻐야지. 이렇게 그 아우디 인천 전시장 태안모터스, 여기 은하경 주인님하고 이렇게 시승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A5 모델뿐만 아니라 아우디 뭐 전 모델, 뭐 시승, 상담, 문의, 은하경 주인님께 문의 주시면은 이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은 뭐 커피라도 한 잔 더. 아유, 커피라니요. 더 네. 다 챙겨드려야죠. 네. 네, 지금까지 A5 그 시승을 아니지 지금까지 A5 S라인 블랙 에디션 시승을 했고요. 네, 지금까지 소설가 유모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어요. 비가 와가지고 아니, 지금 여기 아주 난리네요. 난리예요, 난리. 어우. 지금 여기도 난리.